협의원 신청 단계만으로는 법률론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많은 의뢰인분들이 그런 걸 잘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의 태도가 사실상 거의 확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원하게 싸우고 정확하게 끝내는 반팔 변호사 장영근입니다. 내 편에게는 다정하게, 상대편에게는 무섭게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오늘 상담 주제는 뭘까요? 네, 대표님, 30대 남성분이 상담 문의 주셨어요. 결혼까지 생각하고 진지하게 연애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상간남이라는 소장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처음에 잘못 온 줄 알았는데 내용을 보니 원고는 아내와 아직 이혼한 게 아니다 라고 적혀 있었대요. 그래서 여자친구는 분명히 남편과 협의 이혼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시면서 문의 주셨어요. 이런 경우가 참 억울할 수 있는 경우죠. 이번 내용은 이게 좀 디테일이 필요한 경우라서 잘 들으셔야 돼요. 협의원 신청 단계만으로는 법률론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협의원을 신청하더라도 숙려기간이 주어지고 그 숙려기간 동안에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기간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을 배제시켰다면 이에 대해서도 위자료 지급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협의원 신청을 하면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는 3개월, 아닐 경우는 1개월 숙려기간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혼인관계 회복이 될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부정행위가 있으면 혼인관계 회복이 될 수 없도록 방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위자료 지급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뢰인분들이 그런 걸 잘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의 태도가 사실상 거의 확고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나실 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 협의원 신고까지 끝났다라는 것과 협의원 신청만 했다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단순히 협의원을 법원에 신청했다는 것만으로는 법률론이 정리가 된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만남을 가지셔야 됩니다. 와, 정말 조심들 하셔야겠어요. 그럼 대표님, 상대방이 나 돌싱이야, 완전히 정리했어, 이혼했어 라고 말을 해가지고 그 말을 믿고 교제를 했는데 이후에 소장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나는 상대방이 그러니까 유부녀 또는 유부남인지 몰랐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배우자가 나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럴 경우는 승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이제 입증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만남을 시작하고 나서 확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 유부남이냐 유부녀라고 이제 확인을 했더니 아니다, 나는 이혼을 했다 라고 말을 했고 나는 그 말을 믿었고 이에 대해서 입증이 된다면 승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주로 스마트폰으로 입증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소장을 받으시면 바로 확인을 하시고 상대방에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너가 나한테 이혼을 했다라고 했고 그 말을 믿어서 이제 교제를 했는데 이 소장은 어떤 상황이냐라고 좀 강하게 항의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미안하다라든지 내가 너무 좋아서 거짓말 했다라든지 이런 답변 등이 나올 거고 그 답변을 캡처해서 재판부에 제출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런 유형의 소송들을 저희는 이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라고 하는데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여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상대방이 유부녀 또는 유부남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했으니 원고의 혼인관계를 파탄내려고 하는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 이 부분을 입증하는 절차입니다. 그럼 대표님, 이런 경우는 상대방으로부터 속은 경우인데 손해배상 소송을 방어하는 방법 외에 내 손해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부녀 또는 유부남이 아닌 것으로 알고 우리가 진지하게 교제를 했고 미래까지 약속을 하면서 성관계까지 나갔다면 저희가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를 원인으로 해서 배상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형법에서 없어진 제목인데 옛날에 그 혼인빙자 간음죄라고 있었어요. 그 혼인빙자 간음죄라는 형법적인 제목을 현재는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배상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좀 단계가 많이 복잡하네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세요. 다시 한번 좀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만남을 시작을 하실 때 상대방이 나 법원에 협의원 신청을 했어. 이 단계는 안 됩니다. 이거는 법률은 아직 끝난 단계가 아니에요. 협의원을 신고까지 했어 라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혼했다, 협의원 신고까지 다 했다 라고 했고 나는 그 말을 믿었다 라면 그 이후에 손해배상 소장을 받으셨을 때는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밀한 가족 이야기, 친구에게도 말 못할 서운함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싸울 준비가 되셨다면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혼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로 시원하게 이어가시죠. 발변호사 장영근이었습니다.